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 SDV 본부 MCS랩에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있는 임종명입니다. 사진이 있어서 빨리 넘기고 싶긴 한데 네, 저는 한 3년 6개월, 한 4년 정도 전에 이제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여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인 셔클이라는 서비스 앱 개발을 아무것도 없던 처음부터 현재까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시행착오 그리고 개발기 느꼈던 점들까지 공유하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정할 때 되게 좀 고민됐었는데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고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거창하고 있어 보이게 주제를 좀 정해달라고 해서 네, 저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모바일 개발자들끼리 사실 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서비스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개발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셔클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거나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희 팀원이나 아니면 저희의 이제 지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 혹시 셔클 서비스 들어보셨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아직 갈 길이 멀 것 같습니다. 네네,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사업 확대라든지 뭐 이런 것 이유 때문에 많이들 배포돼 있진 않고요. 내년에도 사업이 훨씬 더 확대되고 홍보가 많이 예정되어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아시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셔클 서비스는 셔틀 그리고 플러스 서클이라는 말에 합성해서 이름 지어진 서비스고요. 되게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2023년에 주거 환경 불만족 요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혹시 제가 뭐 상품이 없어서 그런데 상품이라도 걸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답은 교통입니다. 혹시 공감 좀 가시나요? 네, 교통 때문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게 되니까 네. 셔클은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로 시작되었었고요. 수요 응답형, 영어로 Demand Responsive Transport라고 DRT라고 부르는데 이게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탑승자의 수요에 맞춰 최적의 경로를 생성을 하여 특정 지역, 동네, 즉 존 단위로 운행 중인 이동 서비스로 정해진 경로가 없어서 동네 어디서든 호출하고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좌석이 지정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 지역 내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중입니다. 네, 마스라는 단어는 조금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마스는 이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는 단어고요. 스마트 기술 기반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큰 서비스로는 카카오티라든지 아니면 티맵 등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셔클 플랫폼 서비스 또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줄여서 마스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셔클 플랫폼은 현재 DRT 아까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이제 킥보드 뭐 타보신 분들 많죠. 판교에도 많고 뭐 전기 자전거 혹은 그냥 자전거, 대중교통 환승 등등 다양한 모빌리티를 선보이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뿐 아니라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툴, 운영 관제 시스템 등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장표는 제가 만들지는 않고 다른 사업팀에서 사실 만들어주신 그림인데요. 그래서 좀 이쁘죠.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앱에 아직 미적용되어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배송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저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더욱더 해나가야 할 스펙으로 좀 보이는데요. 다들 뭐 개발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그림 갑자기 이제 뭐 예정에도 없었는데 사업팀이 좀 그려면 무섭죠. 네, 저도 무섭습니다. 이걸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쪽 실질적으로 이제 앱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 제품들의 스샷을 좀 떠봤는데요. 제일 좌측이 이제 저희 메인 앱인데 마켓에 올라가 있는 앱으로 셔클 서비스의 DRT를 호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우측 상단은 이제 각각 안드로이드 태블릿 환경에서 구동되는 기사용 드라이브 서비스 앱의 내비게이션 및 정류장이 이제 나와 있는 화면입니다. 하단은 셔클이나 똑버스라는 차량 가운데에 이제 승객들이 볼 수 있는 모니터 화면에 정보를 제공하는 비이클 앱에 현재 해당 차량의 승하차 및 승객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가면 좀 비슷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저희 파트에서는 현재 셔클과 똑타라는 승객용 앱을 각각 안드로이드, iOS 이렇게 두 벌로 4개 앱 그리고 캡처로 위에 보여드린 드라이버 앱과 비이클 정보 앱
또 이제 캡처를 하진 않았는데요. 셔클 인스펙션 앱이라고 해서 인스펙션 앱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지역들의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정보를 검수할 때 내비 용도로 검수 용도로 쓰는 내부적인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이것 또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도록 별도 앱으로 개발 중입니다. 네, 팀 소개와 서비스 설명이 너무 길었죠. 좀 빠르게 개발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거창한데 그냥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앱 개발자 사실 아니라 모든 개발자들이 맞닥뜨리면 가장 힘든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라라고 미션이 떨어지면 가장 큰 고민이 항상 이거잖아요. 첫 삽을 어떻게 떠야 될까? 공감하실까요? 아마도 서비스를 처음부터 릴리즈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IT라고 생각하면 이제 조금 더 큰 회사라고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좀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약간 N자가 들어가는 이제 회사에서 현대자동차 이직 후에 첫 서비스로 이제 삽을 떠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처음에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iOS, 안드로이드 두 가지 앱을 효율적으로 만들까에 대한 과제를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과 시행착오, 삽질 등등을 엄청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생각한 건 사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뭐 나오는 건데 플러터 앱인데요. 제가 한 2020년에 처음 이제 이걸 했는데 지금이야 플러터가 꽤나 대중화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약간은 뭔가 정석은 아닌 혹시 여기 플러터 개발자 있으신 거 아니죠? 네, 제가 말을 실수했다면 죄송합니다. 여튼 그런 뭐 그때 당시에는 약간 알 수 없는 거부감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돼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게 핵심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아까 스샷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N 또 사이에 그 벡터맵 지도 SDK를 넣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플러터로는 누군가 물론 포팅을 해서 만들어 주신 게 있었는데 이게 약간 개인 개발자분들이 만들어 두신 거였고 수많은 개발자들이 쓰면서 안정화시킨 버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어둠의 루트로 또 엠모사에 이렇게 좀 문의를 해보니까 플러터용 지도 SDK 같은 걸 공식 지원할 예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만들기 좀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요. 이거를 근데 저희가 뭐 플러터용으로 포팅해서 개발을 직접 가능도 사실 했지만 글쎄 약간 안드로이드 iOS용으로 별도로 따로따로 작업을 해야 됐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네이티브로 개발하는 게 어떠한 변수라든지 어떠한 풍파가 발생을 해도 안정적으로 개발이 가능했다 생각이 들었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는 각각 네이티브로 개발을 한 거였고 두 가지 앱을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까로 다시 되돌아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아키텍처를 조금 더 일원화하고 로직들을 조금 더 공통화시켜서 맞춰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되게 익숙하시죠?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졌죠? 네, 클린 아키텍처 그림인데요. 저도 밥 아저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짠하고 장표를 넘겼는데 이제는 조금 식상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소프트웨어 부트캠프라는 이제 아까는 안 나왔는데 현대자동차의 대졸 신입사원 교육용 인턴 약간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이제 대졸자 신입 분들은 되게 마술같이 프로젝트 시험 발표를 듣는데 정말 한 개 팀도 다르지 않고 안드로이드 앱은 다 클린 아키텍처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란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세부적인 건 꼬치꼬치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좀 대세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싶었습니다. 여튼 각설하고 저희는 이제 iOS, 안드로이드 둘 다 클린 아키텍처 구조를 따서 만들었는데요. 뭐 대단한 것처럼 짠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그게 맞고요. 클린 아키텍처에서 보이는 이제 엔티티와 유즈 케이스는 iOS와 안드로이드가 처음부터 협의해서 만들거나 혹은 한쪽이 먼저 작업을 하면 똑같이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래서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한 셔클 서비스 구조를 보면 코어 부분과 서비스 부분은 iOS랑 안드로이드가 구조뿐 아니라 소스 코드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신규 작업을 할 때는 그래서 함께 좀 논의해서 코어와 서비스 안에 있는 유즈 케이스를 설계하여 안드로이드, iOS 개발자들이 서로끼리 리뷰도 좀 해주면서 만들고 UI 부분도 사실 최대한 구조는 좀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특화가 아니지만 제가 사실 안드로이드 개발자라 그쪽 구조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이제 이게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구조고요. 아까 코어와 라이더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리젠터는 사실 UI 쪽으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특화되어 있는 액티비티, 뷰 모델 등등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컬린 아키텍처, 폴 안드로이드 이런 거 보시면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취하죠. 네, 이 그림은 조금 특이한 부분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쪽이긴 한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은 이제 라이더 앱의 앱 구조이고 이 화면들은 드라이버와 비이클 앞서 보여드린 캡처 화면입니다. 아래 설명으로도 써놨는데 아까 방금 전에 구조를 보셨죠? 프리젠터만 다르고 나머지는 재사용 가능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라이더랑은 조금 다르지만 드라이버랑 비이클은 아예 태초에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있는 하나의 앱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어 모듈, 서비스 모듈 외에 안드로이드 쪽 특화해서 서포트 모듈, 내비게이션 모듈들을 다 공통으로 쓰고 오히려 UI를 담당하는 프리젠터만 아예 두 벌로 해서 따로 만들어서 두 가지 앱으로 배포 중입니다. 저희 팀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인 인스펙션 검수 앱 또한 해당 모듈을 이제 얘네 두 개처럼 100%는 아니지만 일부 재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클린 아키텍처 구조가 각 모듈 레이어를 분리를 굉장히 잘해두는 원칙이 있어서 이러한 시도가 가능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세 가지 안드로이드 앱을 되게 적은 인원들이 저기 앉아 계신데 만들고 계십니다. 클린 아키텍처 사실 좀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세한 얘기는 iOS, 안드로이드별로 이따가 네트워크 세션도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 자리 좀 찾아와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까 첫 번째 고민을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고민이 더 있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주 평범한 셔클의 라이더 앱의 이제 캡처인데요. 지역은 이제 파주 지역으로 보이고요. 셔클 DRT 서비스를 불러두고 사용자는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DRT는 정형화된 경로를 버스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서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차량의 위치와 차량의 이동 경로입니다. 여러분, 차량 위치가 실시간성으로 보이지 않고 10초, 20초마다 가져오게 되면 툭툭 떨어지면서 마치 뭔가 텔레포트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또한 DRT다 보니까 경로가 매번 달라지고 차가 다른 승객들을 합승해서 오기 때문에 경로가 확실하게 안내되지 않으면 저 차는 왜 내 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오지? 하면서 CS 폭탄이 날아올 겁니다. 실제로 경험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ETA 정보인데요. 차량 도착 예상 시간과 차량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예상 시간. 기존의 버스나 지하철 등은 시간표가 있고 해당 시간표 전후로 오는 데다가 내가 정류장에서 무조건 그냥 기다리면 오잖아요. 하지만 이런 서비스의 경우 내가 호출을 해서 이미 배차가 되어 있는 개념이고 다이나믹하게 경로가 바뀌고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성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서버에서 API를 한 번 또는 뜨문뜨문 이렇게 호출해서 땡겨오면 그 사이에 정보가 확 바뀌어 있거나 싱크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서버 통신이라고 하면 REST API로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땡겨와서 정보를 보여주거나 처리하거나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 사이에 큰 변화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제가 풀링 방식으로 1초 혹은 2초마다 풀링을 걸어서 get demand information과 같은 API를 써서 정보를 갖고 오면 서버 부하는 어떻게 될까요? 다들 개발자시니까 말씀 안 드려도 예상이 가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는 제가 동료들을 구할 때 면접 문제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기억이 좀 나긴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완벽한 정답이라는 게 겸손해지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런 대답으로 좀 이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가 사실 저는 논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열거해둔 것들은 스트리밍 방식을 지원하는 API들 목록입니다. 원초적으로 보자면 REST로 주기적으로 내가 찌르고 서버 너는 나한테 정보를 줘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서버가 푸시를 보내주듯이 스트리밍을 통해서 서버와 클라는 핸드쉐이크를 한 다음에 서버에서 정보가 갱신되면 저한테 정보를 보내준다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방금 전 페이지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gRPC라는 녀석이 있었는데요.
질문 한 번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상품을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혹시 gRPC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사용 중이다라는 분 계실까요? 그래도 몇 분 계시군요. 네, 훌륭하십니다.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난 뒤에 알게 되었는데요. 네, gRPC는 구글에서 개발한 RPC 프레임워크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타를 발견을 못했네요. ROC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ROC가 아니라 RPC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는 수정을 해두겠습니다. 네. gRPC는 이제 내부적으로 TCP/IP 프로토콜과 HTTP 2.0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IDL로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합니다. 구글에서 내부 RPC 통신을 위해서 만들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표준화하여 오픈소스로 공개했고 2020년 경에 처크를 처음 만들 때보다는 아직 이제 정보가 좀 많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토콜 버퍼라는 것이 가장 상승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IDL로 정의된 데이터 구조를 바이트 형태로 직렬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능이 꽤나 좋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합니다. 되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gRPC의 특장점은 결국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 이제 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핵심적인 장점으로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함수를 아예 호출을 해서 리스폰스를 갖고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혹시 이 장표를 보신 분도 계시긴 하겠네요. 저희 서버 구조인데 이건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서버 구조니까. 예전에 셔틀 서비스 초창기 개발 때 아마 주영현님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있고 게이트웨이에서 매시업을 해서 각각의 앱 또는 프론트 서비스와 물려 있게 됩니다. 네, 이게 현재 저희가 이제 서버와 통신하는 gRPC 프로토인데요. 아까 클린 아키텍처 서비스와 더불어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는 큰 힘이 되는 구조인데요. 서버에서 이렇게 프로토 파일을 만들면 안드로이드, iOS 각각 플랫폼에 맞도록 변환됩니다. 보통 REST 통신을 하게 되면 JSON 구조를 잡고 그걸 앱에서 모델 객체를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는데 이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서 이제 아예 구체적으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위에는 이제 gRPC 통신에서 쓰는 메시지입니다. 포인트라는 녀석이고요. 보시면 유추 가능하시겠지만 인티저 형태의 위경도 좌표를 나타내게 되겠네요. 아래에는 이제 보편적인 gRPC 통신 함수의 기본 골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get 피처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로 위에 정의된 포인트라는 녀석을 넣어주면 리스폰스로 피처라는 응답을 하는 단일 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REST API로 따지면 정말 간단한 정보를 가져오는 API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Ratio of Replies는 위와 비슷한데 응답이 조금 다르죠. 특이하게 스트림이라는 형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헬로 리퀘스트라는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서버에 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연결되어 끊기기 전까지 계속 헬로 리스폰스라는 메시지가 서버에서 저 메시지를 쏘면 그 객체로 클라이언트에 계속 이제 리시브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반대인데요. 클라에서 스트리밍으로 계속 쏘는 함수입니다. 이 예제들은 전부 이제 gRPC 공홈에서 정의된 녀석들을 가져다가 좀 사용해봤고요. 세 번째 이제 클라에서 단일로 계속 쏘는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우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계속 보내야 된다. 이것도 사실 그냥 뜨문뜨문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보내야겠죠. 이런 기능들을 수행해야 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토 파일이 안드로이드와 iOS 쪽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저희 실제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캡처 솜씨가 좀 거시기한데요. 죄송합니다. 네. 좌측은 이제 서버에서 이렇게 정의되고 클라에서 참조하는 프로토 파일의 원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인이라는 메시지고 각각 스트링 값 4개를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시니까 이제 아시겠죠. 우측 상단은 iOS에서 쓰는 녀석입니다. 스트럭트로 스트링 4개를 갖고 있네요. 아래쪽은 이제 안드로이드 코드입니다. 이제 저렇게 저 메시지를 넣어서 변환을 하게 되면 자바 파일로 변환되어 있고 똑같이 스트링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도의 파싱이나 리스폰스용 모델을 따로 만들어줄 필요 없이 알아서 gRPC 사용 시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자세한 것은 이제 gRPC 홈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